오늘 회의의 주요 성과, 우리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다, 뭐랄까 자부심. 중국 장관님하고 저하고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서로 오고 가고 주고받고, 고이즈미 장관께서는 굉장히 뭐랄까 유쾌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잡채다, 전통주 베이스로 칵테일을 이렇게 한 4가지 종류로 제안을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러시아 그 수석 대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초코파이를 먼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농업인이 직접 이 회의에 참석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다. 20년 가까이 농식품부랑 같이 접해서 일을 했지만 이런 행사에 초대를 받은 건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에이펙 21개, 여기는 국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회원경제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회원경제체의 농업장관과 실무진, 그리고 에이펙 사무국, 또 A100이라고 해서 기업가 자문회의, 그 다음에 국제기구, 이렇게 해서 약 200여 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농식품 외교력, 외교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는 식량안보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채택을 했고요. 2030 식량안보 로드맵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이라는 게 뭐냐면요, 2021년에 에이펙에서 2030년까지 우리 회원경제체들이 식량안보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라고 이제 그 로드맵을 만드신 게 있는데, 지금 2025년이니까 딱 중간쯤 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하는 성격의 그 보고서입니다. 근데 통상은 이것이 잘 그렇게 취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모든 국가에서 그 정성스럽게 의견들을 다 보내주셔서 그 16개국이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의견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었고, 또 보고서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성실하게 또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상당히 감사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가 식량안보에 대한 정책 공조를 잘하자라는 것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양한 정책 사례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해서 오늘 회의의 주요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I 디지털 기반의 농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동선언문 채택을 주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식량체계 구축에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였다라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게 이제 정말 전 세계 공통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 교류가 있었고, 이 내용들이 공동선언문에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이런 일들을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 협의체들하고 양자 농업장관 회담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어제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제가 오후에도 이제 2개국하고 하고 있고요. 내일도 오전에도 또 일본하고 할 것이고요. 이렇게 있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차관님, 우리 1급들이 다 이렇게 국가들별로 이렇게 급에 맞추어서 그 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담에서는 주로 농식품 무역 활성화나 농업 기술 협력, 그리고 ODA 연계 사업, 농촌 활성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K푸드 플러스 수출 협력 기반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중일 농업장관 회의를 내일 하게 되는데요. 이 에이펙과 식량안보 장관회,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와 연계해서 개최함으로써 동북아 3국이 농업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에 대해서 공동 입장을 확인한다라는 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한중일 농업장관 회의는 7년 만에 재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은 식량 안보,
기후 대응, 디지털 전환이라는 글로벌 농업의 어떤 핵심 의제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의제를 형성하는 주도국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위상이 확고하게 자리매김되었다라고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K-농업 기술이나 K-푸드, K-스마트팜 등에 대한 그 국제 경쟁력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우리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후속 협력 사업의 구체화 그리고 외교 채널의 다변화, 식량 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협력의 구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회담을 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을 뭐 수입하고 수출하고 또 우리 그 K-푸드 플러스라고 돼 있는 그 플러스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수출의 기회를 상당히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기술 협력과 뭐 정부 간의 그런 뭐 것들뿐만 아니라 기업들 간의 어떤 협력 채널도 또 넓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ODA 등에서도 실질 협력의 어떤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요. 국제 농식품 외교 채널 다변화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우리 뭐랄까 외교 채널이라는 게 좀 한정된 뭐 그런 측면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중남미라든가 동남아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식량안보 대응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그 APEC 식량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고 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의 어떤 성공적 개최는 우리 국민 그리고 우리 농업인 단체 그리고 언론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제 환영 만찬에 우리 농업인 단체장님들을 모셨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었는데요. 식량안보 장관회의인데 명색이 식량안보를 현장에서 책임지는 농업인들을 초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멀리서 오신 손님들 그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여서 보낸다. 우리 이제 이런 정신을 좀 받들자면 우리 어저께 환영 만찬이니까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 만찬을 제공하는데 그 현장에 계신 농업인 단체장이 와서 따뜻한 그 환영의 말씀을 조금 전하는 뭐 이런 순서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농업인이 직접 이 회의에 참석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우리 참석해준 농업인 단체장님들이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0년 가까이 뭐 저기 농식품부랑 같이 접해서 일을 했지만 이런 행사에 초대를 받은 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그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그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 하시는 거죠. 네,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코리아 타임스인데요. 네. 방금 농업 단체장들 네. 저도 뜻깊은 순서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단체장분들이 줬었는지 그리고 나름 국제 무대에서 그런 단체장분들이 20년 만에 이런 경우 처음이다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말씀 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우리 농업인 단체가 그 크게 보면 세 개 종합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연합회가 있고요. 한국종합단체협의회인가요? 그렇죠? 한종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의길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묶음으로 농민단체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묶음의 대표이신 분들을 초청을 모두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단체에서는 오시지 않았고요. 2개 단체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종협 회장님하고 축산단체 협의회장님 이렇게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도 오셔서 어저께 그 환영만찬 하는 중에 공식적으로 마이크 잡고 건배제의 말씀도 하도록 하는 순서를 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식사도 같이 끝까지 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 주신 거는 그 WTO 체제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는 그런 정신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회원 경제체들을 보면은 가령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그 국가 안에 농업 생산 기반이 거의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전체를 전부 다 무역에 의존하지 않으면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어려운 국가인 것이고요. 근데 그 밖에 다른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도 품목에 따라서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공급망 자체를 지금 우리 뭐 목표는 식량 안보라고 하면 그 자국 중심으로 어떤 폐쇄적 경제 시스템을 상상하기 쉬운데 지금 이미 그런 단계를 넘어서 글로벌 전체의 공급망을 확보해야 식량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통된 이해에 있다고 봐요. 가령 우리 같으면 예를 들면 축산물 생산하는데 사료작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글로벌 공급망이 닫히게 되면 우리 식량 안보를 위협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에 있어서 그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식량 안보의 위기 상황은 기후 위기였습니다. 기후 위기하고 그다음에 생산자들의 고령화, 이게 인구 구조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식량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글로벌 공급망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그 중요한 의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AI도 뭐 디지털 혁신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후 위기나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데는 기술의 발전, 기술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술의 어떤 원천적인 개발이나 그 확산을 담당하는 것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업인은 민간을 대표하는 한 주체로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기술들을 말하자면 R&D를 통해서 개발해내고 그거를 네트워크해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현장의 정보를 계속 축적해야만 거기서 좀 더 발전된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고 이 순환이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으셨죠? 농민들의 어떤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하십니까? 농민들에 대한 기술 교육. 그러니까 그 어떤 의제로서 그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 기술이라고 해도 그 스마트 기술의 정도라는 게 생각하는 게 지금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국가별로도 다양하고 사람에 따라서도 말을 할 때 스마트 기술의 수준이 하나가 아니고 되게 층위가 여럿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고령화된 그 생산자들이 이 스마트 기술을 습득하거나 적용을 하려면 결국은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적용을 현장에서 이 발전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의제들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나라들은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사항은 이제 만나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고냐면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같으면 우리가 할랄 한우를 수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실은 냉동육만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하려면 냉장 한우를 좀 수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거를 좀 조심스럽게 그 의제로 좀 제안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점 의제로.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상호 간에 이제 교역이 굉장히 활발한 대표적인 국가이고요. 베트남하고는 사실은 제가 올 초부터 베트남을 제가 방문한 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좀 농산물 수출을 좀 촉진할 수 있도록 품목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그러면 또 베트남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고 이래서 양국 간에 서로 호혜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단계를 진척시켜 나가자 이거를 제안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에이펙 식량안보 장관회의에서는 그런 그게까지 관세 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때 개방이라는 것은 우리 에이펙 전체 주제가 연결, 혁신, 번영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의 개방을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도 제가 보니까
뭐 저희는 사람과 사람, 현재와 미래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민과 관, 여기 민에는 뭐 기업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그다음에 생산과 유통과 뭐 소비까지 이어지는 이 식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연결고리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주체 간의 그 연결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개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런 그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을 예. 것이고 예.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은 추후에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걸로. 예, 그렇죠. 이런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요 회원 경제체 간에 서로 협력할 것들을 더 찾아내고 구체화해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개방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이고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식량안보 장관 회의에서 다루는 그 화제들은, 그러니까 의제들은 지금 우리가 식량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겪고 있는 공통의 상황이라는 게 진단을 해보면 결국은 기후위기다. 그리고 인구구조가 변화해서 생산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다. 그럼 이 환경에서 어떻게 식량안보를 각 국가가 달성할 것이냐라는 데 이제 주어진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의문을 풀어가는데 결국은 회원 경제체들 하나하나가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오히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한 거고요. 그러려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는 어느 계절에 굉장히 기후 문제로 생산이 줄었고, 어느 나라는 아예 생산 기반이 없고, 어디는 굉장히 말하자면 올해는 여유분이 생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은 정보를 놓고 교류를 한다면 그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있어서 각 회원 경제체들의 식량 안보라는 것들을 좀 달성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냐, 그런 의미의 상호 말하자면 교류를 촉진한다라는 그런 배경입니다. 네. WTO 체제라는 게 이제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무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회원 경제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라는 것을 원칙을 선언한 것이죠. 예. 그 ODA 공여국도 있고, 수혜국도 있고, 지금 요 21개 국가들이 아시아 태평양 연안의 국가들이니까, 예를 들면 뭐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데는 ODA 수혜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랑 뭐 일본 뭐 이런 데는 공여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죠. 입장이 다양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나요? 개회사 할 때도 제가 이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ODA를 예전에 말하자면 수혜받던 나라에서 최초로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량안보 이렇게 논의하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야기한 것 중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동북아 3국 같은 경우에 뭐 사실은 다 마찬가지지만 가축질병이라는 게, 예를 들면 AI만 해도 철새 이동이 사실은 우리나라만 들여다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은 어떤 상황이고 중국은 어떤 상황인지를 같이 봐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가축질병 같은 것이 그냥 최근에는 그냥 가축 간의 전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체 감염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축질병이라는 문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 회원국들 간의 공동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 요거를 갖추면 보다 효과적으로, 말하자면 식량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회원 경제체들 간에 개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이제 개방이라는 건 정보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효과적이었어.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사례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기후대에 있거나 비슷한 여건에 있는 나라들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적용을 자기 나라에 맞게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각자 폐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로
회원 경제체들 간에 교류하고 경험 공유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 뭐랄까 의제 설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식량 안보라고 해서 딱 이런 주제뿐만 아니라 이런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 이야기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내일 이제 한번 의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의제를 뭐 품목 중심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내일 한번 회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런 표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각자 이제 연장선상이죠. 이 식량안보 문제를 어떻게 우리 또 한중일 3국은 조금 뭐 이 회원 경제체들 중에서도 또 특수성과 공통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제 설정은 그 의장국인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의제 설정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중국 장관님하고 저하고 저기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일단 와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에이펙이 특히 10월 말 11월 초에 열리는 게 이제 또 핵심이잖아요. 정상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데 중국에서 그때까지 관심을 갖고 좀 와달라. 그리고 중국에서 그에 대해서 또 호응을 또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관심 있는 주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관심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제안을 드린 거는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외에 한중 농업기술협력위원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18년 7월 달까지 하고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하고 중국 관계가 약간 소원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재개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는 뭐 우리 정부 간의 한중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자 간의 교류도 촉진을 하고 그 민간 기업들끼리도 교류할 영역이 있으면 교류하도록 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좀 고도화시키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또 저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제안 중에 하나가 어떤 제안을 해주셨냐면 그 농업유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호가 세계 농업유산, 우리나라 1호가 청산도 구들장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합해서 아마 이 7개인가요? 9개인가? 우리 지금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게 그렇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게 25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워낙 이 국토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냥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 있는 농업유산이 활용되고 그 가치가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양국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좀 뭐랄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 모델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적극 그런 거는 협력하겠다. 우리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 스케일도 아마 클 겁니다. 중국은. 근데 중국이 하고 있는 일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이게 발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라고 했고요. 의외로 또 중국에서는 제주도에서 아마 농업유산 관련된 그 포럼이 열리는가 봐요. 저도 최근에 정보를 알았는데 제주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에서도 참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셔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는 다시 이제 이렇게 장관 간의 회의를 하고 나면 실무 단계에서 또 논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중국 장관님하고 저하고 이제 큰 틀에서 서로 오고 가고 주고받고 그 자리에 우리 국제국장님 계셨고 상대편에도 국제국장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둘 간의 소개를 서로 하면서 앞으로 두 분이 실무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을 구체화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예. 그 전통주는 진짜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우리 며칠 전에 팸투어 갔었거든요. 이 참여하신 실무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뺨투어 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전통주랑 그 여러 가지 K푸드를 제공했는데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셨다고 하고요. 어제 저희가 웰컴 디너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통로에다가 칵테일을 했어요. 전통주 베이스로 칵테일을 이렇게 한 4가지 종류로 제안을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어저께 이제 저녁 먹을 때 제 테이블에 러시아 그 수석 대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초코파이를 먼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부터 초코파이 먹으면서 컸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초코파이 맛있게 먹는 법 가르쳐줄까?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리고 먹으면 정말 맛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내가 1초 돌리는 거냐, 2초 돌리는 거냐 했더니 아니다. 10초 정도 딱 10초 돌리면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옆에 있던 그 말레이시아 장관님께서 나는 초코파이 안 먹어봤는데 나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바로 선물을 드릴까 하고 알아봤더니 그거는 할랄이 아니라서 초코파이는 또 말레이시아 못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국 음식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특히 초코파이는 대표적인 가공 음식이고 가공식품이고 러시아에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점심 먹을 때 우리 일본의 고이즈미 장관님은 본인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잡채라고 저한테 발음도 정확하게 잡채 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 음식 하나씩 모르시는 분이 없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뿌듯했습니다. 일단 내일 회의는 일단 내일 회의를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양자가 아니라 또 3국이 공통으로 해야 되는 뭐 의제 설정이라서 아마 장관님들하고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의제를 우리가 설정하고 이야기를 쭉 토론을 하면서 든 생각은 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건 모두의 이제 의사를 모아서 채택한 것이기는 한데 제가 토론 과정에서 몇 가지 느낀 것은요. 기후 변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 문제가 정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대단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말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이것에 대응하는 첫 번째 첩경으로 꼽은 게 기술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혁신 그리고 뭐 AI, 스마트팜 이런 말들이 그 용어를 안 쓴 국가는 하나도 없을 만큼 쭉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거였냐면 다들 스마트 AI 이야기를 하는데 수준이 각자 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진짜 완전히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저 윗단계의 아마 스마트 농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같은 스마트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제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스마트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야 할 지향점인 건 분명한데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그것에 대한 데피니션과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각자 좀 국가마다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여건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우리가 발표한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 뭐 국장님이 발표를 했지만 우리 국장님 발표한 거가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원국들의 토론이라는 건 짧은 시간 안에 다 모아서 큰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정도였다면 우리 국장님 발표를 뭘 소개를 했냐면 스마트팜 혁신 밸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을 우리는 이런 정도 기간 이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로 스마트 농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럼 거기에는 굉장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기술의 혁신, 그리고 청년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인구 문제에도 대응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반영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이게 소비 단계까지 중요하잖아요. 유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 도매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그 좀 뭐랄까 자부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국가 발표에서 조금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몇몇 나라가 그 말을 하는데 소비 단계에 있어서 말하자면 기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버려지는 폐기물 등을 줄일 수 있는 노력, 소비 단계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국가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일부는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도 실천적인 뭐 어떤 소비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좀 유도를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주 고이즈미 장관께서는 굉장히 뭐랄까 유쾌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뭐 아까 제가 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나눌 적에는 그 굉장히 우리한테 환대해줘서 고맙다라는 표현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점심 식사 하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잡채다라는 걸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대해서 본인이 뭐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표현을 많이 하시고 되게 유쾌하게 대화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사적인 이야기니까 해도 되나? 2주 전에는 본인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못 왔는데 그 부인하고 애들 2명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서울에 휴가 왔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쾌하고 소탈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내일 또 만나보면 더 좋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게 고이즈미에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중국의 한진 장관님한테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골고루 관심을 표해줘야 됩니다. 네.